최근 대한민국을 후끈달고 있는 의료계 핫 이슈를 돌아보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논란인데요. 여기에 피임제 재분류에 이르기까지 두 개의 뜨거운 감자를 들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한데요. 얼마 전 정부가 맹장염을 포함한 7개 수술에 대해서 같은 진료비를 적용하는 포괄수가제를 발표했는데요. 네. 문제는 발표 이후에 의료계의 반발이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식약청의 의약품 재분류안까지 더해지면서 또 다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네. 국민들의 시선은 온통 의료계로 향해 있습니다. 정보쇼 보물찾기 오늘 들여다볼 핫 이슈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맹장염과 제왕절개뿐만 등 7개 질병에 대해 미리 정해놓은 가격을 지불하는 포괄수가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진료비 정찰제를 놓고 의사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집단 수술 거부 움직임마저 일자 의료 대란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는 비단 포괄수가제만이 아닙니다. 지난 6월 7일 식약청이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안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놓고 하후 응급피임약을 둘러싼 논란 또한 뜨겁습니다. 일단 응급피임약에 의존하는 피임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저희 산부인과 의사들의 생각입니다. 응급피임약은 언제든지 응급한 상황에서 손쉽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관계 후 복용하는 사후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둘러싼 격렬한 찬반양론. 편의성이냐 안전성이냐를 놓고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는 피임제 재분류안. 대한민국을 달군 핫 이슈를 오늘 철저히 분석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의료 대란이 시작되려는 걸까요? 다음 달 시행될 포괄수가제를 놓고 정부는 의료비 급증을 막겠다. 또 의사협회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급기야 수술 거부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일부 의사들의 태도에 대해서 비난 여론까지 거세지고 있었는데요. 네.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는 의료계 핫 이슈 오늘 채널의 사회부의 우정열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의사들이 수술 거부를 하겠다고 하더니 또 네. 일부에서는 그래도 수술을 계속 하겠다고 하고 상황이 아주 복잡합니다. 일단 포괄수가제가 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포괄수가제는 일종의 진료비 정찰제라고 생각하시면 예. 되겠는데요. 네. 기존의 그 진료비를 청구하는 체계를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는데 네. 예.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진료비나 검사비, 입원비 같은 거에 각각 가격을 매겨놓고 네. 그 가격에 해당하는 의료 서비스가 얼마나 환자들에게 많이 제공됐나 네. 횟수나 행위의 양을 곱해서 진료비를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포괄수가제는 치료 과정이 비슷한 진료라면은 모두 묶어서 단일한 진료비를 물리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네. 병원급 의료기관에 백내장이나 편도수술, 맹장이나 탈장, 항문이나 자궁, 제왕절개, 분만 같은 총 7가지 수술에 대한 진료비를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기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왜 이 7가지를 포괄수가제를 적용시키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이 7가지 수술이 어느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든 비교적 균질한 치료 과정을 갖고 있는 그 수술이기 때문인데요. 네. 정부는 이렇게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평균 한 21% 정도 예. 줄어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사실 여러 가지로 뭐, 예. 이 시청자, 네.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 좋은 얘기네요. 그렇죠.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사실 진료비가 말씀하신 것처럼 21%나 절감이 된다고 하면 일단은 좀 환영할 만한 일인데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렇게 수술 거부까지 불사하겠다라면서 반대를 하고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돈 얘기로 돌아가는데요. 네. 의사협회는 일단 명분상으로는 의료의 질이 떨어질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병원이나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의 양과 상관없이 진료비를
동일한 진료비를 받기 때문인데요. 예. 이렇게 되면 병원 입장에서는 이윤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의 수술할 때 쓰는 의료기기나 약품이나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단가를 좀 싼 것 위주로 좀 찾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환자들의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병원이나 의사 입장에서 사실 손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입원 기간이 되게 길 거라고 생각되는 중증이나 고령 환자 같은 경우는 받기를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입원이 길어질 경우에는 이제 손해가 되니까 아직은 퇴원을 할 상태가 아닌 환자들도 조기 퇴원해서 외래로 돌리는 그런 사태를 좀 의사들은 그런 사태로 내몰릴까 좀 우려하고 있고요. 네. 또 의사들 입장에서는 소득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 이 환자의 상태는 아직 수술을 받을 정도는 아닌데 그냥 수술을 받으라고 권유를 해서 일종의 박리담의 형식으로 예.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 의사협회의 주장이 조금 근거가 좀 빈약하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병원에 진료되는 그 의료비 수가를 한 평균 2% 정도 올려줄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병원의 이윤이 좀 떨어지는 그런 우려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부분이고요. 네. 사실 포괄 수가제를 병원과 의원급 한 75% 정도가 현재도 시범적으로 자율적으로 이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병원과 의원들의 상황을 보더라도 의사협회가 우려하는 그런 의료 서비스 질 하락은 특별히 없었다.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게 정부의 반박 입장입니다. 네. 물론 뭐 병원도 예. 이윤을 추구해야 되겠죠. 예. 하지만 또 의료라는 거는 예. 사실은 그렇게 이윤만 놓고 볼 성질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는 사실 가격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의료 서비스가 나갈 거다라는 입장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정부 또한 수술 거부나 파업을 네. 단호히 처벌하겠다고 강경책을 썼어요. 네. 정부는 일단 만약에 이 의사들이 환자를 받지 않고 수술을 거부하는 상황이 되면 예.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서요. 의사 면허 취소를 포함한 아주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네. 또 의료 소비자 단체나 환자 단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의사 단체에서 이 수술 거부를 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병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의사협회 네. 입장은 상당히 위축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뭐 수술 거부까지 불사하겠다라고 의사협회의 기세가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좀 약간 한풀 꺾인 상태인데요. 사실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좀 곱지 않은 게 사실인데 그렇죠. 의협에서는 근데 이번에 여론조사까지 좀 제안을 하고 나섰다고요? 사실 처음에 수술 거부를 한 다음에 이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과 이 시민단체, 환자 의료단체들의 강경한 이 반발 그리고 시민들의 좀 싸늘한 시선이 있었죠. 이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렇죠.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긴다. 그래서 이 발표 첫날 이미 맹장 수술이나 제왕절개 수술 같은 응급을 요하는 수술은 거부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한 발 물러선 상태고요. 예.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의사협회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예. 이 복지부를 상대로 좀 제안을 했는데요. 국민들을 상대로 포괄수가제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좀 여론을 물어서 만약에 포괄수가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굳이 우리가 수술 거부를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의사협회 수술 거부에 대한 국민들의 이 시선이 되게 차갑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맹맹하죠. 네. 그 중연이. 실제로 만약에 이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포괄수가제에 찬성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높은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일각에서는 이 수술 거부를 내세웠던 의사협회가 여론조사 제의라는 그 명분을 앞세워서 수술 거부 철회를 위한 명분을 찾고 있다. 명분을 명분을 쌓기 만든 위해서 거다. 퇴로를 좀 퇴로를. 퇴로를 좀 찾기 위한 예. 그런 차원에서 이 여론조사를 제안했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게 예. 사실 뭐 의사분들이요. 네. 고생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분들 안 계시면 정말 우리 예,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집단 이기주의를 비칠 수 있으니까 여론을 참 수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좀 식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포괄수가제 외에도 의료계 뜨거운 감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임제 재분류 논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하면 임신을 막아주는 응급 피임약. 그동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약을 사려면 산부인과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품 재분류안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손쉽게 응급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임상시험 학술 논문 시판원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사전 피임제에서 문제가 되는 혈전증 등의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의약품입니다. 하지만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놓고 논란은 점차 가열되고 있습니다. 편리한 접근성에 기인한 사용자 편의와 그에 따른 오남용 우려, 그리고 응급피임약의 안전성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그 핵심인데요. 낙태 반대운동연합은 응급피임약이 여성의 건강을 해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약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피임하지 못하고 관계한 후에 한 고용량의 호르몬을 일시에 투여해서 뭐 배란이나 착상 방해 목적으로 쓴다고는 하고 있는데요. 호르몬 용량이 일단 일반 피임약의 10배에서 30배 가깝고 그 다음에 그렇게 호르몬제를 바로 투여한다고 해서 피임 효과는 평균적으로 8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응급 피임약에 의존하는 피임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의학계의 입장은 다른데요. 이들은 사후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피임이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그것이 이제 자신의 몸과 출산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통제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또 가서 처방 사유를 얘기를 하고 처방전을 받아서 또 약국을 사는 그런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도 더 지금보다 크고 그러니까 일반 약이 됐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큰 편이고 더구나 대한약사회와 여성민우회, 녹색소비자연대 등 일부 단체는 일반 피임약 역시 현행대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혼한 여성들 루프들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루프를 한번 시술하는데 이런저런 다 비교급입니다. 본인 부담해요. 그래서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정도 시술이 이루어질지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루프를 하게 되면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돈이 듭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15만 원, 20만 원 내고 피임하기 어려운 결혼한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저렴한 피임 방법이 경구 피임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국에서 판매되다가 전문약국으로 전환되게 되면 정확한 3배, 4배 정도의 비용 부담을 하게 됩니다. 사후 응급피임약과 일반 피임약의 의약품 재분류 논란.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피임제. 임신 정년기 여성들에게나 중요한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예.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가족 계획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현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논란의 핵심은요, 바로 이 사후 응급피임약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네, 우정열 기자 보면 사후 응급피임약, 사실 언뜻 보면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약인지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실까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후 피임약을 그렇게 생겼군요. 이렇게 생긴 약인데요. 그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해서 성관계를 가진 후에 먹는 약이라고 해서 사후 피임약이라고 하고 있고요. 주로 이 농축 호르몬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는 약인데 여성의 배란을 막아서 임신을 막아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72시간 내에 먹어야 하는 약인데요. 이 피임 성공률이 24시간 내에 먹으면 95%, 이틀째는 85%, 사흘째는 58%로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먹어야 한다면 빨리 복용해야 하는 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래프를 보니까 피임 효과. 피임약의 효과가 네. 빨리 먹을수록 높고 예. 좀 늦게 먹을수록 떨어지는군요. 절반까지 뚝 떨어지네요. 먹어야 한다면 빨리 먹어야 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아까 화면으로 보니까 예. 약사회, 또 의사협회, 또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찬반 의견이 다 첨예한 대립을 그렇죠. 이뤘는데요. 네. 여성들이 피임약의 산부인과 처방을 꺼리는 까닭이 뭘까요? 지난 3월에 이 취재를 하면서 채널의 여기자들과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이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아 봤는데요. 네. 예. 의사 선생님들이 언제 그 성관계를 가졌는지,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가졌는지, 이 진단에는 필요하지만 여성 입장에서는 좀 말하기 껄끄러운 질문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런 예. 면에서 좀 산부인과를 찾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공휴일처럼 산부인과가 문을 닫는 시간에 처방을 받기 어렵다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시간대에는 여성이 처방받을 방법이 없죠. 그렇다 보니까 빨리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병원이 문을 여는 월요일 아침까지는 꼼짝없이 기다려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여성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 여자 입장에서 보면 어느 쪽의 얘기도 다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정하기 굉장히 힘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약국에서 파는 게 좋은지 아닌지 사실은 좀 결정을 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 사후 피임약 외에도 사실 이번에 의약품 재분류가 좀 문제가 되는 게 그 사전 피임약을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구매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전문 의약품으로 바뀐다는 쟁점도 또 있죠? 네. 사전의약품은 지금까지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그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식약청이 약품을 재분류하면서 예. 사후 피임약은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으로 바꾸고 지금까지 일반 의약품이었던 사전 피임약은 전문 의약품으로 바꿨죠. 그렇죠. 식약청의 논리는 뭐냐면 사후 피임약은 한 번만 1회만 복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비교적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없는 반면 사전 피임약은 장기간 먹어야 하는 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의사의 처방도 필요하고 부작용에 대한 좀 우려 같은 것도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아마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아무튼 복잡한데요. 네. 양측의 주장이 굉장히 팽팽한데 네. 만약에 이대로 그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엔 의약품 재분류한 가결까지 남은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식약청은 일단 다음 달 초까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좀 수렴해 보겠다는 입장이고요. 이르면 7월 말쯤, 그러니까 다음 달 말이죠.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종안이 확정되더라도 실제로 여성들이 이 사후 피임약을 시중에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건 내년 초나 돼야 가능할 것 같고요. 예. 과거에도 그런데 이 사후 피임약의 일반약 분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그 안건으로 올랐다가 이 문제는 과학적 사실보다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재분류가 보류된 약이라서 예.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주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사후 피임약을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쪽이 의사협회 측과 그다음에 종교단체 쪽인데요. 의사들 쪽에서 약간 우려하는 측면은 어떤 건가요? 의사들은 이 사후 피임약이 일반적인 피임약으로 오용되는 상황을 아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사후 피임약을 응급 피임약으로 꼭 불러야 한다는 이유도 그런 이유인데요. 만약에 사전 피임을 소홀히 하고 사후 피임으로 쉽게 편하게 피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될까봐 우려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 사후 피임약을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했다가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를 했는데 사후 피임약을 믿고 사전 피임을 소홀히 하다 보니 실제로 낙태율이 높아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의사들은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해외에서는 사후 응급 피임약 네.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네. 그 식약청이 이번 재분류를 하기 전에 그 해외에서는 이 약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나 좀 살펴봤는데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 같은 나라는 이 약을 사후 피임약을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해 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이 이 약을 먹고 청소년들이 좀 성문화가 좀 너무 문란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실제로 외국에서도 청소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사용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미국의 경우 17세, 영국은 16세 이 미만이라면 의사 처방이 필요하고요. 영국에서는 아예 자율적으로 18세 미만에게는 좀 판매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외에도 이제 남성은 구입을 좀 하지 못하게 금지하거나 아니면 여성도 구매하기 전에 설문지를 작성하고 이 약사로부터 부작용이나 복용 절차에 대한 복약지문을 받은 뒤에 네. 구입하고 이거 정말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설문지 작성하고 네. 복용 절차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 네. 이거 웬만한 성질 느긋한 분 아니면은 쉽게 구하기 어렵겠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피임약 논란이 있는데 식약청의 입장은 어떤 쪽인가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과학적으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예. 게 입장입니다. 일부 종교계 등에서는 낙태약이라고 이 약을 반대하고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은 배란을 억제하고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는 것을 막는 약이기 때문에 네. 이미 착상한 후에 그러니까 태아가 생긴 이후에 그것을 낙태하는 약은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예. 그런데 여전히 이 사안을 놓고 우리 사회의 그 사안이 의견이 매우 네. 첨예하게 엇갈리고 대립하고 합의는 있다 있어야 보니까 되겠다. 합의는 있어야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을 내린 것처럼 올해도 그런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튼 간에 이거 네. 사후 응급 피임약 네. 아주 신중하게 좀 살 수 있게 하고 예. 잘 다뤄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 해외에서도 응급 피임약이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아무나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의약품 재분류안이 가결되더라도 예. 이렇게 좀 철저한 판매 절차가 외국처럼 수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정말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약이니만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1채널 사회부 우정열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